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네, 어제 반가운 얼굴들 많이 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네,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엔터주, 네, 하반기에 막 달린대요, 엔터주가.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엔터주 이야기 좀 보도록 하고요. JYP 엔터, SM 하이브. 근데 하반기에 달린다는데 지금은 안 달리네요. 네, 이런 모습도 좀 보고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철강주들,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경기 호전,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자, 과연 그럴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TCC 스틸, 동국산업, 대호 특수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 먼저 보시면 되겠죠? 네. JYP 엔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한 이후에 좀 쉬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이하게 뭐 나쁘다라고 볼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런 조정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부담감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무조건적인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옆에서 딱 네, 잡아주는 뭔가가 생겼다는 얘기죠. 즉, 너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즉,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간 건데, 이거는 아주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래서의 지표는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부분 다 상쇄해주기 때문에, 수급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61선 닿고 나서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엔터주 전망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부담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을 아래쪽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10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또는 10만원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횡보하게 되면은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쯤이나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네, 애매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는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M 볼게요. 네, SM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네,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를 사시려면은 지금은 SM이 가장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얘는 뭐 일단 잘 가고 있는 거니까 흐름은 괜찮죠. 지난번에 뭐 매각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내려갔다가요. 그래도 10만원대 이상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 라인대로 본다라면은 여기 8만원 9만원대 라인인데 요 라인대 통과하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M의 추세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 계속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11만원 정도 괜찮겠네요. 그죠? 11만원 정도 나오게 되면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이 이탈하지 않는 수준으로 간다라면 그냥 홀딩 유지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일단 우상향의 지지선 때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1만원 지지선 여기 라인 때 부딪히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홀딩 전략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11만원 지지선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가장 걱정스러운 게 하이브거든요. 네, 세 번째 하이브. 하이브는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네, 상황이 일단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되네요.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한 5만 원대쯤 되겠나요? 23만 5천 원이네요. 요즘도 G라인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평선대가 데드크로스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라인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25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상단 추세의 어떤 하단을 또 이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종목은요 24만원이 나오면 안 됩니다. 24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4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 같으면은 매도를 친 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엔터주 쪽에서 어떤 실적 증가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아닙니까? 물론 BTS 말고도 이제 누구예요? 뉴진스하고 또 뭐요? 있잖아요. 아무튼, 네, 제가 잘 모르는데, BTS 부재 이후에, 계속 좀 안 좋다 그러다가 조금, 뉴진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뉴진스가, 그룹이죠? 네.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하이보이는 알아요. 하이보이? 네. 맞나? 네. 아무튼, 네. 그런 쪽인데, 이 BTS의 공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다른 쪽에서도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이 공백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네. 좀 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경에도 이렇게 한번 깨는 모습이 있었다가 바로 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4만원대 이상의 에서만 지켜주게 된다라면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또 옆으로 좀 서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24만 원을 이탈했을 때 경우입니다. 24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 아래쪽 20만 원대에 있는 라인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훅 들어간 다음에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4만 원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네, 차익 실현을 좀 감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쪽에서 30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프겠죠? 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게 맞습니다. 24만원이 일단은 마지노선이고요. 지지라인은 25만원 정도 라인으로 해서 유지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추가적으로 내리게 되면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네, 철강주도 한번 볼게요. TCC 스틸 아주 그냥 잘 가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잘 갑니다. 철강 수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철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요. 현재 그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 쫙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흐름 좋아요. 거기다 10%나 올라왔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이거는 부담을 일단 줬어요. 부담을, 이격도에 대한 부담을 줬는데 61선에 올라가면서 야,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의 어떤 지지선 역할,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봤을 때요. 지금 이 종목은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지선의 역할을 잠깐 해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61선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데드크로스가 전환이 되고 흐름이 바뀌어야지만이 주가가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무시해야 되겠죠. 자, 45,000원 구간대 지지선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만원 정도의 지지선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 이탈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45,000원 구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밴드가 조금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은 조금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요. 여기 지금 46,000원부터 56,000원 정도까지 이 구간대에서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과매수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해소가 되려고 했는데 또 올라갔단 말이죠. 수급도 좋고 다 좋고 뭐 수요도 좋고 실적도 좋아질 거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수급이 계속 따라 붙어주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괜찮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45,000원 요 정도 구간대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약간은 네, 일단 추세를 따라간다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 조금 더 보고 기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뭐 여기서는 뭐 더 결정할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국산업 볼게요. 네, 동국산업도 잘 가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올라가고 있고, 철강주들 섹터가 다 괜찮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답답한 그런 모양새가 좀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쳐주게 된다라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다만 이 종목도 역시 외국인 수급 잘 들어와주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약간 애매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 지지선 때 다 가져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4월에 거래량 터지고 물량 없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평선 모여놨잖아요. 모아놓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9,000원대, 만원대까지만 이평선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이 종목은 더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기대감도 있고요.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야, 이씨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밀어버린다. 6,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담을 확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 다음번 지지라인 때가 4,500원대네요. 좀 많이 밀릴 수 있겠죠?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0원을 일단은 마지노선 정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서는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됩니다. 들락날락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6,000원 근처에서 또는 6,000원보다 조금 내려가도 괜찮아요. 5,950원 그래서 팔았어요. 이런 거 말고요. 네, 6,000원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원 근처로 지지라인 때 잡고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는 보지 마시고요. 유리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6,000원 라인대 위쪽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변동성 구간이죠. 7,300~400원대까지는 올라가 줘야지만이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캔들인만 올라가는 거 말고요. 여기 이평선대가 7,200~300원대까지 올라가 주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6,0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차익 실현이든 매도 관점이든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대호 특수강 볼게요. 네, 대호 특수강. 대호 특수강을 보시면 요거는 뭐 그냥 그러네요. 네.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죠. 답답하겠구나. 네, 거래도 별로 없구나. 지금 5,000원 300원짜리인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뉴스에서는 뭐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1.9% 올라서 강세는 아니죠. 근데 왜 이걸 철강주에 섞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좋다라는 얘기, 뭐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요. 네, 조금 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자동차 부품 쪽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적 같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1분기도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저항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요. 위쪽 라인 때도 5,500원대 저항이 있죠. 6,000원대 저항이 있죠. 6,500원, 7,000원대 저항 계속 있고요. 저항대 가장 많은 거 8,000원, 8,000, 9,000원까지도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5,500원이니까 그러면 저 위쪽 저항대 9,000원까지만 가면 대박이지 않겠느냐? 못 가니까 문제인 거죠. 네, 이 저항을 다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 구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네, 부담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뭐, 철강 수요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수요 증가에다가 뭐, 신차 효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 구간대 있죠? 네, 여기 구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일단 6,000원대는 넘어가줘야지만이 뭔가 그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박스권 흐름이죠. 그러니까 5,000원 라인을 딱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 이탈하면 나는 매도하겠다. 왜?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000원 깨지게 되면 신저가로 인해서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거래가 터진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가 터지고 그동안 거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6,000원대까지 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거나 매도를 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6,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이상에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인데 조금 안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JYP 엔터, SM, 하이브, TCC 스틸, 동국산업, 대호 특수강까지 알아봤고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네, 아침 시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